어제 이제 두 종목이 오늘도 이제 요 두 종목이 주가 지수를 겨눈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또 견주고 해야 또 개별 종목들도 뭐 약간 반응하는 속도가 좋으니까 딱 두 형님입니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삼성전자는 제가 엄청 뭘 많이 적어놨거든요. 사실 주가는 그 골드만삭스의 800만 주만 알 겁니다. 왜 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수급적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가장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엔비디아가 GTC 020 오늘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HBM4 관련해서 삼성이 어떤 피력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32 퀄통과 유력셀은 막 설설설설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삼성은 HBM3E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안 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겠군요. 예, 전선왕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전선왕 시위의 기조 연설이 있는데 차세대 이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는 루빈에 대한 조기 출시설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6개월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루빈의 출시가 6개월 앞당겨진다면 하이닉스는 사실 한 3분기 9월 달부터 바로 HBM4로 들어가는 루틴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번 GTC 2025는 단순하게 삼성전자만의 기회가 아니라 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제 유독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착시 효과가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근데 어차피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바닥을 쳐야 되는 기업이니까 접근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많이 오르는 거는 밑에 세 번째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낸드에서의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실내로 메모리 가격은 어제 현물 가격, 우리가 조금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서버용에 들어가는 DDR5 16GB의 가격이 작년도 10월 달 정도에 8월 달에 5달러 정도 하다가 연초 한 4달러, 4.67달러, 최근에 한 6% 정도 올랐더라고요. 실제적으로 7개월 정도 올랐고, 낸더 가격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삼성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를 수 있는 주가가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샌디스크가 낸더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또 중국의 양적 메모리, 우리가 말하는 YMTC, 그다음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번 3월 달에 가격 인상을 조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낸드 가격 인상 이야기를 직접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신규 주문에 대해서 11% 정도의 가격 인상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 100달러 이상 유지되는 게 좀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4월 달에 낸더 가격 인상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증장에서 관점이고 삼성전자가 내일 주총하죠. 저도 이제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삼성전자 메모리의 가장 머리 아픈 데가 파운드리 적자 아닙니까? 지난해 삼성전자가 26, 7조 정도 했나요? 영업이익 보일 때 파운드리 적자가 반도체에서만 무려 2조 이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이거 우리가 적자가 심한데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2나노, 3나노의 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 더 작은 1.4나노 같은 경우는 개발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세 공정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2나노, 3나노 지금 메인 2나노, 3나노 다 놓치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뭐 사업 축소라고 이야기하면 축소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드 공정에 그 단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삼성은 그런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어제 대박을 쳤죠. 알테오젠의 스토리는 사실 예정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제 두 건의 에러가 나왔죠. 2조 원 정도. 예, 그래서 이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최근에 보게 되면 일본 다이치 신코, 일본 기업들과도 한 게 한 6개 정도, 현재까지만 홍보 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테오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이름이 알테오젠의 요 약자를 줄여가지고 알트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재료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또 단순히 1조 9조, 2조 원대 이상의 어떤 가치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내일이겠군요. 초록 하나 공개되는 게 있고, 그다음 위치를 발표되는 게 있으니까 주가는 이제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랐는데, 뭐 지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길어졌네요. 두 번째는 로봇인데 저도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 이번 GTC 2025에서 우리가 볼 게 생각보다 많은데 크게 보면 루빈 차세대 이제
가습기의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양자. 양자는 아무래도 원래 1월 달에 전선왕이 양자 이야기했다가 양자를 박살을 냈어요. 박살 난 정도가 아니라 아이온큐 ETF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3배짜리 이런 것들은. 물론 그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는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그래도 한 반토막. 최근에 이제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주가가 뭐 10달러밖에 안 하니까 다시 신고가로 갔는데, 양자는 20일 정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양자 포럼은. 그 전에도 같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로봇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조금 다른데, 엔비디아는 어차피 칩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로봇은 결정적으로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보틱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뭐 비전 AI라든지 센스 및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엔비디아도 이번 GTC에서는 엔비디아 로봇을 조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플랫폼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드웨어 말고.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로봇 관련 섹터 쪽으로는 힘을 몰릴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하드웨어 쪽을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27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27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애플이나 LG 같은 경우는 가정용 로봇입니다. 이런 것도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AMR이겠죠. AMR이나 AGV로 구성되는 물류 로봇이고, 오픈 AI나 메타 같은 경우는 아마 AI를 활용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로보티즈라든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뭐, 예, 다음 종목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요게 이제 별표로 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한 번 더 이제 리뷰하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HD 핸드일렉은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원래 메인 수급은 기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기관 수급으로 가져왔던 기업이고요. 지금 2월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변압기 2월 수출 자체 같은 경우 1억 2천만 달러 정도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이 급증을 했고, 여기에서 미국항 같은 경우도 4,900만 달러 정도로 260%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압기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렸는데 숫자는 대신하지 않았다는 거고, 마침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이 안 올라서. 근데 원래 반도체, AI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의 주가는 약간의 동행성을 가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보고, 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없어요. 2%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 헤어, 검은 머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잡혔지만은, 예, 그냥 기관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지분 구성을 가게 되면 LG전자가 작년 24년도 연말 기준으로 7.5%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기금이 좀 들어오길래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요거는 5천억짜리거든요. 로보티즈가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 5천억이면은 코스닥 150 종목이 애매해요. 보통 코스닥은 우리가 150이라고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50위권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스몰캡의 물량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주가를 잠깐 좀 보고 올까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HD 핸드일렉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수급 자체가 기관 수급이었어요. 기관 수급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이제 외국인에 포착이 된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약간 추세적으로는 조금 매도세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중에 외국인이 덜 파니까 올랐다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HD만 오르는 게 아니라 효성까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전력 인프라 쪽으로는 매기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아마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임팩 있게 들어왔는데, 이런 수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기관들에서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관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장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의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방을 좀 지지를 잡아주다 보니까 좀 자신감에 의한 피력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로보티즈인데, 물론 이 차트 보고 있으면은 불안할 거예요. 이게 월봉인데 뭐 45,000원 사실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불안할 수 있는데, 약간 요거는 투자론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의 시세가 나름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요런 뭐 한 요런 가격대가 되겠네요. 한 35,000대 초반 정도를 조금 넓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어떤 시장 이슈 때문에 팍 빠지고 나면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정배열 종목들은.
그래서 정배열 종목들은 사실 5일선을 이탈할 때 우리가 물량 조절하게 되는데 다만 물량 조절의 그 인터벌 자체가 역배열일 때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하게 하면 가차 없이 뭐 맞아 2차 100주라면 50주 50주로 바로 청산해야 되는데 정배열 종목 같은 경우는 힘 자체가 이렇게 모아왔기 때문에 인터벌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들이 뽑은 종목인데 야 이건 알고도 못 살 것 같은 한솔케미칼하고 이오테크닉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오늘이라도 다 모셔야 되는 거죠. 왜요? 밑에 별표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또는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 추정 근데 목요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한솔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은 눈 뜨고 봉사된 종목인데 이게 사실 작년도 2월 달에 정권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연기금이 화학 섹터 화학주 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인은 매일 파는데 이거를 전부 다 기관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먹어서 외국인이 파는 건지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받아먹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관 한솔케미칼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심지어 지분 공시를 보통 했는데 여기 이제 지분 변화가 있을 때 3개월마다 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9월 달은 9.8%였는데 2월 달에 발표한 공시를 보니까 12%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패시브 성격으로 한솔케미칼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반대예요.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솔케미칼은 기관 수급주가 되는 거죠. 한솔케미칼은 메인 사업은 실제적으로 반도체 과산화 수소라든지 포리커스 쪽입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모멘텀으로 붙인다면 아까 제가 낸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근에 셀리 낸드 가격에 대한 모멘텀도 한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이따 차트 보겠습니다만 거의 이거 뭐 작절하나 싶을 정도로 올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있다는 거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테크닉스는 뭐 지금 HBM 관련 기업이죠. 예. 뭐 HBM TSB라든지 WSS 공정 관련 디본드 장비 회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약간 추가할 때 애플 M5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테크닉스 하다가 물렸다. 물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모멘텀 6월 달까지 끌고 가도 됩니다. 주가가 무조건 끌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6월 달에 이오테크닉스를 살릴 수 있는 재료는 애플 개발자가 연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물가가 물리기도 하고 또 약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정한 어떤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났을 때 물량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매매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런 또 M5 관련 이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애플 개발자로 예명되는 6월 초순에 다시 한번 또 화두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HBM 관련 이슈가 큽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두 개 종목 빠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제가 좀 찾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수급이 주가를 우선한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주가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남이 사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솔케미칼을 그냥 샀습니다. 내가 여기 샀는데 기관이 계속 사지면 올라가는 건데 뭐 이게 너무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거 마발 아니야?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주가 관점에서는 한솔케미칼은 이런 식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가 멈출 때까지는 그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2판 4판. 네, 그 관점이 좋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봤던 한솔케미칼보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기관이 사다가 외국인 들어왔는데 뭐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트 기준으로는 약간 아직까지 대추세가 하락세에서 딱 들어오는 반등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는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 같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양봉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매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오테크닉스는 아마 14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다시 공략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약했던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거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래요. 매도 때문에. 네 가지 종목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오테크닉스 별표 칠 정도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눌림목 관점에서 좀 이제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인다 말씀이겠고